연봉이 1억인 사람이 시급 5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2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내 밑으로 다 들어가. 얘기 듣다가 발언 기회도 없고 그냥 나는 뭐 하러 들어왔지? 그냥 멍한 상태로 있다가 자기 시간 낭비하고 그냥 가는 거죠. 회의의 목적은 첫 번째는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이제 미션 중심의 회의라고 할 수 있죠. 네, 황성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저번에 나오셨을 때 티타임즈 역대 최다 클릭을 기록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인생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원래 창업을 하신 이유가 너무 바쁘지 않게 사시려고 창업하셨는데 네. 지금 이거 나아간 이후에 엄청 바쁘게 사신다고 들었어요. 자문사도 많이 늘었고요. 네. 강의 요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네. 감사해야 될지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아무튼 감사드리고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댓글 보니까 네. 공감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 원래 저희의 주제가 이 조직 문화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실리콘밸리, 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어떻고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는 어떻고 요거를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더 좋게 만들려면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요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 네. 사실 제일 반응이 뜨거웠던 거는 아시아 CJK 분석에 관련된 거에서 그렇죠.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댓글 중에서 약간 공감을 못 하시는 쪽도 있었어요. 구글이랑 또 특수한 상황, 또 그게 한 12년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거기 내에서도 또 특수한 그런 아시아계 출신들, 또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직급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또 겪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지, 아시아 사람들이 다 뭐 나쁘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뛰어난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고민한 결과를, 우리들 18명이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지,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아시아 사람들은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또 하나가 대만계는 CEO 많다. 네, 이런 네. 것도 있었거든요. 저도 뭐 대만계가 뛰어나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런 분들 많이 만났었는데, 사실 제가 두 번째 직장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그런 반도체 회사였는데, 반도체계에는 여전히 지금도 아시아계인 분들이 그 기술 쪽이나 영업 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그래서 약간의 차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하드웨어 쪽이나 또 정밀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쪽과 이렇게 IT 기업의 좀 더 소프트한 쪽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그쪽에서는 약간 좀 적은 경향이 있었다라는 좀 그런 짧게 한번 해명 아닌 해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걸 이제 오늘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고요. 오늘 또 한 번 더 바빠지신 황 대표님을 모신 거는 저희가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조직 문화에 대해서 다 못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더 많은 말씀 좀 듣고 싶다라고 요청들이 많이 있으셔서 오늘은 그때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이야기들 조금 더 들어보려고 저희가 어렵게 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우리 문화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이 겪습니다만 이 회의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회의에 내가 아래 연차로서 내가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회의 대체 나는 왜 참석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거지라는 좀 좌절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너무 시간 낭비 같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희도 티타임즈 예전에 카드뉴스 쓰고 이럴 때 실리콘밸리 회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룬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구글은 회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어젠다 이슈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구글 얘기는 저도 뭐 구글에 있었던 게 사실 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떤지 모르죠. 네. 지금은 인원도 한 20만 명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문화가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고 여전히 그렇지만, 그러다가 조직이 급팽창하면서 내부적인 반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뭐 안 됐다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어떤 내부 반성.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한 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초기에 한 2007년도에 입사를 했고, 같은 미국 회사지만 외국계 회사지만 또 다른 문화를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고 효율적이고 또 결과적 지향적이고 또 액션 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회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 하면서 이거 뭔가가 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일단 회의는 왜 하는 거냐?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건데 이 구글의 문화는 이 커뮤니티 문화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참견할 수 있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논의만 하고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 회의를 주관한 가장 시니어인 사람,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명확하게 져라. 근데 그 과정에서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그런 문화는 만들어줘. 그렇지만 이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가 다 그냥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잘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서는 자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조직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장점인데 그렇죠. 이야기만 많고 결정되는 게 없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려면은 누군가 결정은 내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잘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의 특징상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레리 페이지가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레리가 원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한 걸 지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위기의식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일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회의가 단순히 회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일을 하는 전체의 8할 9할을 좀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차지하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부에서 근무하는 이런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회의에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회의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이 투자한 엄청난 인건비에 대한 낭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봤을 때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시간에 차지하는 연봉의 비율이 한 5만 원 정도. 시급 5만 원 시급 5만 원 정도가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명이 모이면 100만 그 시간은 원이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주 그냥 대량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투자를 우리가 한 건데 거기서 만약에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회사로서는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렇죠. 회의 시간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잘못 결정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뭐가 안 된 게 또 네. 뒤로 따라갈 테니까. 그 여파는 더 큰 거죠. 네. 네. 또 그런 회의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전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회의 내에서 뭔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회의를 나눠서 보면 회의의 전과 회의 중과 회의의 끝 이후가 될 텐데 before the meeting, during the meeting, after the meeting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이제 하나씩 쪼개서 본다 그러면 before the meeting, 미팅 전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이제 before the meeting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럼 누군가는 미팅 콜을 해야죠. 우리 미팅 하자. 그럼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슈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일단 1번이겠죠. 왜 하는 거냐? 그렇죠. 왜 하는 네. 그거는 이제 problem statement라고 하죠.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 단계.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정말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를 이제 명확하게 해라. 미팅을 콜하는 사람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미팅 어젠다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거는 뭐 회의 만들 때 이렇게 알려주나요,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줘야죠. 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그 문화적인 차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린 찾아야 되는데 조직 단위로 부르죠. 이 팀 다 들어와. 그렇죠, 보통. 네. 우리 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팀 다 들어와. 내 밑으로 다 들어가죠, 한마디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부서 다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끌려 들어와서 그냥 얘기 듣다가 자기 발언 기회도 없고 그냥 나는 뭐 하러 들어왔지? 그냥 멍한 상태로 있다가 자기 시간 낭비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왜 있지가 들어와 있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깝고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야근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어젠다를 찾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만 초대해라. 그 다음에 미팅 중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또는 내가 미팅 주관자로서 발표해야 될 자료는 미리 공지하고 그걸 본 상태에서 들어오도록 해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회의를 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다들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팅 오기 전에는 자료를 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라.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미팅 들어가서 하는 미팅이 만약에 1시간이라 그러면 미팅 중에 앞부분의 3분의 1 이상은 이 사람이 발제하고 무슨 문제인지를 듣고 그냥 쭉 멍하게 따라가는 정도가 사실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걸 뭔가 숙성을 한 상태에서 와야지 거기서 논의가 되고 의사결정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미팅에 들어와서부터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걸 시작하니까 당연히 완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게 회의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 가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한동안은 질문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누가 포문을 열면은 그게 질문에 꼬리를 들고 이렇게 점점 회의가 길어지면서 마지막에 막 다들 물어보는데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떤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얘기 듣고 나서 질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고 질문을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포인트 받는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뭔가 저 사람이 나도 질문을 좀 해야 되는 발언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영향가 없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어떤 문제인지 알고 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거들게 되고 그게 분명히 영향가 있는 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했던 수준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럼 이 회의에 대한 개념이 듣고 보니까 우리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가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위에 분 찾아가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밑에 사람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동료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구글이나 서양에서의 실리콘밸리에서의 이 회의라는 거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 모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청 베이스죠. 우리는 일단 1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8명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10명이 다 맞을 때까지 시간을 찾죠. 제가 이제 한국 처음 와서 가장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첫 직장인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캘린더를 전사적으로 같이 안 썼다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캘린더를 전사적으로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서로 스케줄을 모르니까 시간 잡다가 좀 끝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거를 카톡에서 하죠. 카톡을 열어놓고 10명을 부른 다음에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서 미팅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도 사실 일단 잘 얘기 안 하고 자 우리 미팅 좀 해야 되는데요. 9월 26일 4시에 시간 되세요? 그럼 이제 되는데 근데 중요한 사람이 또 안 되는데 그럼 또 다시 또 9월 27일 날은 어떠세요? 이거 하는데 한 1시간씩 걸리고 아니면 여기서 걸리니까 미팅 못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 굉장히 저는 좌절감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그 바쁜 사람들의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일단 캘린더 다 쓰자. 캘린더 하나의 캘린더를 공유하자. 공유하자. 그래서 일단 할 수 없이 구글 캘린더와 구글 스위트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전 사원이 쓰자. 메일도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캘린더도 그걸 써서 그러면 캘린더를 다 공유해 주면 내가 언제 시간이 비는지 알 수 있고 거기 기능 중에 하나가 누구를 초대한 다음에 거기에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체적으로 비는 시간을 보여주니까 그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 사람들 시간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10명을 초대를 했는데 한 2사람이 못 들어온다.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풋을 줘야 될 사람이 아니면 진행하는 거죠. 나중에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참고해야 될 내용은 미팅 미니치라고 하는 미팅 회의록을 전달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의 역할은 이거야. 언제까지 하기로 결정 났어. 또는 이거를 녹화해서 뭐 보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미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100%다 와야 되는 그런 집단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미팅의 비포에도 관련이 있고 듀어링에도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일단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회의의 목적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한 2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럼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프로세스 중심은 특별히 우리가 풀어트려야 될 어젠다나 목적이 없어도 만나는 겁니다.
아. 원래 정해져 있는 거죠. 아. 정기적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이제 미션 중심의 회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프로세스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일 없어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 미팅, 우리 주간 팀 미팅 같은 거. 그 다음에 전 사원이 모이는 뭐 타운홀 미팅, 올 핸즈 미팅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인 거고 미션 중심의 회의는 명확하게 우리가 부러뜨려야 될 목표가 있는 거죠. 정해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뭔가가. 이건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끝날 때 결과를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잘 보면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나 우리가 왜 만났는지도 모르고 미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아예 우리가 미팅을 할 때 뭐 P를 앞에 쓴다든가 또는 M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실천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P인 경우는 돌아가면서 이제 넌 뭐 했어? 넌 뭐 했어? 너희 팀 뭐 했어? 이 정도만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거기서 뭐 굳이 결론 도출을 안 해도 되는군요. 결론 도출 안 하고 지금 우리 상태가 큰 문제 없어?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또 진척된 거 있어? 이거 확인 정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크게 팀으로서 꼭 어떤 알아둬야 될 것들 공유하고 이런 정도가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한 80%만 들어오면 그냥 진행하는 거죠. 못 들어오면 뭐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 네. 거고. 근데 이제 미션 중심 회의는 좀 다르죠. 미션 중심 회의는 특별한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팀을 전체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관련돼 있는 서너 명이 들어와서 그 이슈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들어와서 아주 딥다이브해서 굉장히 깊게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들을 좀 늘어놓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진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야 이거를 결정하고 돈을 얼마 넣을 건지 사람을 얼마 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회의의 다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그건 이제 발의라고 하죠. 뭔가 새로운 거를 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발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미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먼저 만들어 보자.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거기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어떤 비용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미션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션 중심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뭔가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명확히 하고 준비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누군가 결정해야 되는 높은 사람의 그 결정권자를 두고 하는 거는 좀 미션 중심의 회의에 아무래도 해당되겠네요. 미션 중심의 회의에 더 가까운 거죠. 네. 그럼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를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는 아무래도 그래도 주관자 자체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션 중심의 회의는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급은 낮지만 내가 풀어야 될 문제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높은 사람이 높아서라기보다 내가 만약에 바쁘면 난 이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프로세스 중심의 회의는 높은 사람이 보통 주관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이 팀의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 각각의 팀이 뭐 하고 있는지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위에 조직에서 들었던 정보를 또 뿌려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방향을 온라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네.